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변신, 내가 변하면 세상이 행복합니다. 자,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부부 상담시에 받았던 질문인데요. 상담자님, 요즘 제가 웬만하면 집에서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살다 보면 또 화가 나겠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반복적인 화가 나는 겁니까? 그럽니다. 사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일부러 근거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이 없겠죠. 다 이유가 있기에 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려고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무작정 부딪히면 부부들이 그저 화를 내고 싸우는 게 우리 현실적인 부부들의 큰 문제 아닙니까?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이유 한 가지는 바로 욕구에 대한 좌절감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요? 여기서 욕구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 배우자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강력한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욕구 불만이나 불충족으로 인해서 섭섭해지고 감정이 점점 상하게 됩니다. 이때 이 상한 감정들이 우리의 얼굴 표정과 입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죠. 이러한 현상을 두고 우리는 곧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들은 각자 자기 배우자들을 향한 많은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는 나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잘 대해줄 거야 기대합니다. 또는 내 배우자에게 이 정도로 해주었으니 내 아내나 남편은 적어도 이 정도는 나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겠지, 그런 바램들을 말합니다. 이런 기대감은 특히 매우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실망과 좌절감은 더 큰 상처와 아픔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배우자가 내게 무관심한 대가로 내가 화를 이렇게 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분노를 촉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분노의 횟수나 강도를 조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겁니다. 먼저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재해석해보라, 그겁니다. 왜냐하면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얼마든지 웃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어 그 생각을 재해석해보면 생각하는 그대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긍정의 면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상황이 달리 보이고 때로는 역전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르치발드 하트라는 교수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님이 어느 날 2살짜리 손주아이에게 아주 비싼 장난감을 사주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큰 기다란 어린이용 기차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놀다가 자기를 보아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장난감을 번쩍 들더니 내동쟁이 치면서 아이고 재미가 있다고 깔깔대면서 마구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교수님이 짜증이 몹시 났대요. 근데 그 사건을 재해석했다고 합니다. 이왕에 이렇게 된 것 저 손주하고 같이 웃으며 놀아주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더니 자기 감정도 변화되어서 즐거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아도 얼마나 놀랍고 짜증났겠습니까? 그리고 안에 이놈이 이 비슷한 것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이 사건을 재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아하, 이미 저 장난감은 깨져버렸구나. 에이, 못 고치게 되어버리는 게, 이 아이와 함께 웃어주는 수밖에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전환시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잘 어울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때때로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서도 재미있는 생각, 유머로서 상황을 전환할 수만 있다면 그 사건이 오히려 즐거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의 생각으로 사건들을 재해석해보면 종종 그 사건의 긍정적인 부분이 엿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생각의 차이가 죽음도 이기게 한다, 이겁니다. 심리학에서 의미치료요법을 개발한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의 생각마다 그 차이가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미래의 소망으로 살아나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있었는데 고통스러운 투정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감옥사 안에서도 남의 빵을 훔쳐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이는 남에게 자기의 빵을 건네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같이 갇혀 있으면서도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반대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갇힌 감옥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의 차이점 때문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비유한다면 나는 내 배우자에 대해서 또는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도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수용소 안에서 남의 빵을 빼앗아 먹어야지 이곳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도적이 갖는 생각이라면, 이와 반면에 내 것이 있으니 내 빵을 저 사람에게도 주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의 사람은 감옥소를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남의 빵을 뺏어 먹던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죽었고, 다른 포로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면서 감옥소를 사랑의 공동체로 생각하고 함께 살아서 이것을 빠져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품은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 가족들과 행복한 재회의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우리의 한 가정 안에서 기대나 어떤 보상이 깨어진 상황일지라도 내가 얼마나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해 주느냐, 또 상대방을 향한 긍정의 생각을 품고 있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마음의 일입니다. 배우자와의 삶 속에서 자신의 긍정적인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부부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그 생각 안에서만이 부부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생각의 전환 두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상대방을 향하는 기대감이 무너지고 실망과 배반감으로 인한 분노를 조절하려면 내가 상대방을 향한 기대를 조금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지나친 욕구나 믿음을 100에서 80 정도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즉 80이 100이라고 하는 생각에 전환을 가져보는 거죠. 예를 들면 당신 때문에 기분 나빠, 안 좋아, 혹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또 당신은 내 아내 혹은 남편인데 어째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는 이거 틀린 거야, 아니면 당신한테 너무 실망했어. 우리가 이런 말을 얼마나 합니까? 이러한 배우자에 대한 관점을 재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전한 두 번째 어떻습니까? 어차피 내 배우자는 내가 바라는 모든 기대와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어. 하나의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인간, 내가 사랑해야 할 인간일 뿐이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하면서 늘 건강하십시오.